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도담의 김대영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특허 기술의 가치평가와 재무적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업을 하시니까 특허를 많이 획득하실 텐데 특허를 획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독점적인 실신류에서 특허를 받으신다고 하고, 어떤 분은 타인이 본인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신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단지 특허증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두 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 얼마에 사면 잘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얼마에 팔면 잘 판 걸까요? 아파트와 같이 같은 단지에 갇힌 평형처럼 비교의 대상이 있으면 그 아파트가 팔린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특허권은 비교의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 활용되어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특허권에 대한 공정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정당한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이 작업이 특허 가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특허 가치 평가가 활용된 사례를 한번 보시고, 특허 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그를 통해 가치 금액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허 가치 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사례입니다.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가치 평가를 했던 사례인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관련해서 사업과 특허권을 A 회사에서 B 회사로 넘기려는 그런 가치평가 작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기술을 넘기는 게 아니라 보시듯이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 이 대표하고 이 회사에서 대략 30억가량을 이 B 회사로 현물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 A 회사, B 회사로 한 거는 또 혹시 몰라서 좀 블랭크 처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A 회사에서 B 회사로 30억 정도를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6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이 A 기업은 이걸 가치평가를 해서 B사로 기술 이전하면서 현물 출자를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됐고 저희와 작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가치평가를 했을 때 이 A사가 연료전지 관련된 특허만 넘겨준 게 아니라 그 관련돼서 그 매출처 같은 것도 같이 넘겨줬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A사로부터 인수한 특허 기술 6건 요게 있었고요. 또 A사의 매출처의 이전으로 연료전지 관련 신산 사업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A사의 매출처도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거의 국내 1, 2위 정도 다툴 정도로 큰 점유력을 가진 그런 매출처였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분명히 예견이 됐고, 더군다나 정부의 연료전지 시장 지원이라는 2019년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아마 시장성이 굉장히 좋고 사업성도 좋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견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앞에 연료전지 관련된 특허 3건도 우리나라 유수의 그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 분야에 아주 권위적인 박사님께서 발명하신 것들이라 그걸 또 기술을 이전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예견이 됐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가 됐냐면 로열티 공제법이라고, 일단 다시 이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아직은 이걸 가지고 상용화되기 전에 개발 단계여서 로열티 공제법으로 이 가치평가를 수행했고요. 앞에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13억 정도, 그리고 계질기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한 4억 7천 정도,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링기 관련 기술, 요거는 그 A 업체의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그냥 부수 기술인데 이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총 18억 원 정도의 가치 금액이 나왔습니다. 18억 원이 사실은 현물 출자하는 금액 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물 출자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것이 타당한지를 판단을 하고 이것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은
그렇게 법원에서 원활하게 가치평가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서 가치평가 금액대로 현물출자가 된 케이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에서 지금 사실 이 회사는 현물출자가 잘 이루어져서요. 지금 상장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때 저희 사무실에 그 기술 의뢰를 했던 그 전무님이 계신데, 그 전무님은 요 사업을 성사시킨 대가로 물론 다른 것도 잘 하셨겠지만 그 대가로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공부가 됐고 그랬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를 저희 같은 이제 변리사들도 많이 하지만 감정평가 법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대표자님들 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감정평가 법인과 그 보험사에서 같이 그 좀 팀으로 해서 여러 법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영업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감정평가 법인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케이스도 제가 다른 이제 자료에서 본 건데, 기술평가 보고서가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그 기술 가치 평가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 1,379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엄청난 큰 금액이 가치평가 금액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감정인이 이 사건 특허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감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내용도 보면은 신청인이 제출한 감정서에는 구체적인 평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서 57면의 권리의 독점성 평가 부분에서 등록 및 출원 명세서를 검토하여 타인에 의한 회피 기술의 출현이 곤란한 정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가 게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특허와 같은 수치 한정 발명의 경우 권리 범위가 협소하여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허 자체가 무효로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특허와 동일한 기술 분야에 매우 많은 특허가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는 그 출원 과정에서 진보성 흠결이라는 거절률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 범위를 대폭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 기술에 따른 매출의 시장 점유율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23에서 38%, 전체 매출액은 연간 2,600여억 원 내지 1조 5천여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부인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이것은 이렇고 해서 좋다라고 해서 가치 금액을 높게 산정하면 이렇게 부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하여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하면 총 31개 기관이 특허 기술 가치평가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연구기관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보실 만한 곳들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한국발명진흥회, 그 다음에 저희 특허법인 도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허 가치평가를 하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그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공인된 기관에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례에서 저희가 현물출자 18억 원에서 그 성사시켰던 케이스도 사실은 법원에서 그런 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 공인된 기관인지를 한번 묻는 질문이 있었고, 저희가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런 등록된 기관이라고 소명을 했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치평가를 하실 때 가급적 공인된 기관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단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의 가치가 높은가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은가요? 뭐 가치는 물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사실 사 먹는다고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물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사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물은 마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 가치는 높은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사용 가치는 낮은데 교환 가치는 굉장히 높죠.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만약에 물속에 진주가 있는데 우리가 진주를 꺼냅니다. 그러면 그 진주가 비싼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서 힘들게 꺼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게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건져낸 건가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의 사용 가치가 높다고 그랬는데 사용 가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재화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만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양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교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교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 가치, 내재 가치, 청산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치 평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는 여기 공정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 가치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발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해당 기술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쌍방이 거래에 대한 강요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약을 의미하고 여기 이제 암스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팔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팔길이를 폈을 때 이 팔길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보통은 이제 가족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뭐 부부라든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팔 안쪽에 있는 건데 팔 바깥에 있는다고 그러면 보통 제3자라든지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팔길이 이외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상 가격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사전적 의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길이 이상의 거래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애인 또는 부부관계 그 이상의 친밀한 관계에서 거래가 되고 그러면 그 관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이나 공정 거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런 거죠. 만약에 대표자님하고 그 대표자님의 법인하고의 거래를 하는데 대표자님의 특허를 법인에서 뭐 100억에 사갔어요. 이게 진짜 100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 반대로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대표님한테 파시는데 한 푼도 안 받고 팔았어요. 무상으로 팔았다는 거죠. 이것도 이 법인에서 이 가치가 진짜로 무상으로 팔 만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거래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정한 가치에 의한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특허 가치 평가는 공정한 가치에 의해서, 공정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가치랑 가격이랑 원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대표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가치라는 것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용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효용을 얻기 위해서 지불한 화폐 금액이고요. 제품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의 가치가 제품의 가격보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제품의 원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제품을 사줄 소비자, 즉 마켓의 존재라는 것이고 그 마켓에서 우리의 제품을 더 높은 가격으로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싼 가격에 사서 싼 원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바로 기업이 생존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가치가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큰 가치를 느낄 때 지갑을 열고 여러분들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 기업들하고 경쟁 기업들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R&D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추구의 결과로 특허를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훨씬 높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를 낮춰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혁신을 통해서 원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이 원활하게 형성이 될 때 기업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